자,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드랍더기리님께서 이야기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드랍더기리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아마 좀 많이 소름이 끼칠 것 같아요. 죽다 살아났다 하시는데 도대체 어떤 이야기길래 그러신 건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난 또 드랍더기리님께서 이렇게 고백해 주시니까 제가 따로 연락은 드릴게요. 대답은. 네,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그거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드랍더기리님 최근에 좀 네. 큰일이 한 번 있었다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제 딴에 좀 큰일이었는데 귀족분들이 느끼시기에는 하도 무서운 얘기에 길들이 있으셔가지고 별로 무섭진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저번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거기가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아, 그 친구요? 그쵸. 네. 오늘은 오랜만에 그 친구가 등장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나 그 부분을 못 들으신 분들이나 모르시는 분들도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돌비 드랍더 기린님을 검색하셔서 이야기를 들으세요. 그게 빨라요. 네. 제일 빠릅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드랍더 기릿. 드랍더 기릿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얘기를 들려드릴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귀신을 부렸던 친구가 오랜만에 등장합니다. 이번 얘기는 진짜 얼마 안 된 얘기예요. 저번에 시참 끝나고 바로 다음 날이었으니까 2주, 3주 정도? 그 정도 됐겠네요. 저번에 시참하기 전부터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야근도 잡고 이랬거든요. 개인적인 스트레스도 너무 심하고 해서 제가 느끼기에도 심신이 좀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뭔가 맨날 잠을 자도 푹 못 자는 것 같고 진짜 너무 피곤한 거예요, 하루하루가. 이제 첫 시점 때 얘기했듯이 너무 피곤하면은 제가 가위를 좀 자주 눌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위도 너무 많이 눌려 거의 뭐 맨날 눌리다시피 했어요. 한 몇 주 동안은. 진짜 좀 푹 쉬고 싶다 이런 생각뿐이었는데 그때 제 여자친구도 좀 많이 지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둘이 좀 바람도 좀 쐬러 가고 맛있는 것도 좀 먹자, 힐링 좀 하자, 그래서 날도 좋으니까 하고 얘기가 나왔어요. 어차피 집에서는 뭐 잠밖에 더 자겠냐, 많이 자도 뭐 피곤하기만 하지, 힐링하면서 좀 안정 좀 시키자 하고 놀러 가기로 했거든요. 바람도 쐴 겸. 그게 이제 저번 시참 바로 다음 날에 가기로 했고, 저랑 여자친구가 한 중거리 정도 되는 그런 연애거든요. 이제 차로 가면 한 40분, 50분? 그리고 그때 시참 끝나고 연락해서 다음날 내가 데리러 가겠다 하고 다음날에 좀 일찍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좀 뭔가 껄끄러운 그런 날 있잖아요, 한 번씩. 이유 없이 그냥 한 번씩 좀 껄끄러운 날. 그날이 좀 그런 거예요. 기분이 그랬어요, 그냥. 이유도 모르겠고.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 것 같다 하고 그냥 집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보통 약속 시간보다 조금 쓸데없이 좀 빨리 준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몇 시간 전부터 그냥 일어나서 나 그냥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귀신 부렸던 친구. 오늘도 간단하게 돌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고 오랜만에 한국 왔냐? 하니까 이제 그 친구가 형님 어디십니까? 어제 한국 왔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자친구 만나러 갔는데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하고 말하니까 돌비는 제 여자친구 어디 사는지 알거든요. 자기도 이제 근데 거기 갈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잠깐 보실까요 형님 이러길래 알겠다 그러자 했죠. 근데 넌 그 지역 어디로 가냐 물어보니까 지역은 같은데 좀 떨어진 곳으로 간다길래 일부러 제 쪽으로 오라 하기도 좀 미안하고 해서 너 차 렌트해서 오는 거면 가는 길에 휴게소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한 몇 시까지 보자 그렇게 말했어요. 돌비도 알겠다 하고 전 이제 준비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여자친구 지역으로 가려면은 고속도로를 타야 됐거든요.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올리는데 계속 그냥 찜찜한 거예요, 기분이. 왜 이러지 하면서 어차피 걔 만나기로 했으니까 이제 돌비 보기로 했으니까 그냥 물어봐야겠다 하고 이제 찜찜함을 뒤로 한 채 이제 운전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피로가 많이 쌓이니까 갑자기 이제 막 졸리고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몇 초 사이에.
그래서 이제 휴게소 가기 전에 그 고속도로 보면 길가에 졸음쉼터 있잖아요. 그 화장실만 있는 졸음쉼터. 거기에 잠깐 이제 세워가지고 담배 한 대 피고 가야지 생각하고 졸음쉼터가 나오길래 이제 차를 놓고 내려서 기지개 한번 피고 담배를 이제 딱 피고 있었어요. 그 졸음쉼터가 이제 도로 옆에 갓길 수준이다 보니까 차 다니는 게 다 보이는 그런 졸음쉼터잖아요. 이제 화장실만 있는 그런 데인데 화장실 쪽에 어떤 여자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약간 등산복 같은 느낌 이런 옷 입고 그냥 이제 어슬렁어슬렁거리고 있었어요. 화장실 앞에서. 화장실 간 일행 기다리나 싶어가지고 별 생각 없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그 여자분이 그냥 주위 두리번 하더니 저랑 눈이 딱 마주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여자가 그냥 살짝 웃으면서 고개만 살짝 인사하는 거예요. 그 인사를 할 수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인사하고 진화력이 진짜 좋은 사람인갑다. 그래서 저도 그냥 웃으면서 살짝 인사해드렸어요. 억지 미소 지으면서. 근데 계속 그 여자가 제 쪽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민망하니까 제 딴에는 시선을 아주 부자연스럽게 어색하게 돌렸다가 다시 쓱 봐도 계속 보고 있어요. 아, 뻘쭘하게 왜 이러지? 안에 저 사람 일행은 왜 안 나오지? 뻘쭘한데 하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이상하게 위화감이 드는 거예요. 그 상황 자체가. 이 위화감은 도대체 뭐지? 뭐가 문제인데 이 생각 드는 거지? 하고 계속 생각을 했는데 둘러봐도 이상한 점은 없어요. 도로 옆에 차도 많이 다니고 날도 어두운 것도 아니고 날도 밝고 근데 왜 이런 기분 들지? 하고 생각하는 찰나에 제가 그 위화감의 정체를 느끼고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담배 끄고 바로 차에 올라타서 시동을 급하게 걸고 빠져나가려고 이제 달렸죠. 제가 느낀 그 위화감의 정체가 그 여자가 화장실 앞에 서 있었잖아요. 근데 그 졸음쉼터에 제 차 말고 차가 한 대도 없었어요. 고속도로 졸음쉼터인데 제 차만 있고 여자가 있는데 차가 한 대도 없는 거예요. 고속도로 위고 주위는 산밖에 없거든요. 사람이 뭐야? 다닐 수 있는 길 자체가 없어요. 예. 근데 차가 하나도 없는데 그 여자가 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 위화감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시동 급하게 걸고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제 차 옆으로 여자가 서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눈이 딱 마주쳐요. 근데 그 여자가 이제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이 갑자기 눈꺼풀이 없이 안구만 있는 것처럼 크게 뜨고 제 차를 보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치면서. 그 졸음쉼터 빠져나와서 백미러를 봤는데 제 시야에서 계속 사라질 때까지 그러고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가리치면서 그렇게 웃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와중에. 그러다가 이제 운전을 하고 있다가 그 귀신 부렸던 친구 그 돌비랑 만나기로 한 휴게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죠. 만나기로 한 시간이 한 20분 정도 남은 상태였고 아까 그 여자 생각이 너무 들어서 이제 저는 숨 좀 돌리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도일비한테 나 도착했다 천천히 온나 하고 문자를 보내고 차에서 내려서 이제 휴게소에 그 핫바하고 호두과자 파는 이제 스낵 코드들 있잖아요. 제가 이제 호두과자 귀신이라 가지고 정말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라서 살려고 그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아까 그 여자 봤을 때처럼 뭔가 위화감이 드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아까 내가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워서 그런가 보다, 피곤하고 너무 무서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계속 아까 그 여자 표정도 생각나고 그래서 그렇다 생각하고 있는데 곧 바로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죠, 제가 화장실 갔다가 그 음식 파는 코너로 갔는데 또 차가 없는 건가 싶었는데 그건 아니고 휴게소에 차가 반 정도 차 있었어요. 그 휴게소 규모가 작은 규모가 아니거든요. 조금 큰 휴게소예요. 주차장에 차가 반 정도 차 있는데 지나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가지고 주위를 쓱 봤거든요. 화장실에서 들어가거나 나오는 사람도 없고 밖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도 없고 그 주차장에 다니는 사람도 없고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 큰 휴게소에. 분명히 차는 주차장에 반 정도 차 있었어요. 아, 이것도 뭐지? 홀린 건가 싶어가지고 조금 더 걸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스낵 코너에 직원으로 보이는 남자 한 명이 서 있는 거예요. 아, 다행이다. 이제 저 사람한테 물어봐야겠다 하고 다가가려는데 제가 가던 길을 멈추게 돼요. 그 남자가 아까 그 여자랑 같은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입은 웃고 눈꺼풀 없이 이제 안구만 있게 크게 뜬 그런 눈으로.
그래갖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소리도 못 지르고 뒷걸음질을 천천히 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남자가 몸 그대로 서 있고 그냥 정면을 보고 근데 눈만 절 따라오는 거예요. 시선만. 입은 웃고 있고. 저는 진짜 놀래가지고 뒤돌아가지고 바로 화장실로 뛰어갔거든요. 진짜 화장실은 진짜 사람이 아무도 없나 싶어가지고 들어갔는데 진짜 없었어요. 조용하다 못해 고요한 거예요, 화장실이. 다시 나와서 고속도로 쪽을 보니까 차는 지나다니고 있어요. 약간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진짜 고속도로하고 제가 있는 휴게소하고 이제 벽으로 막혀있는 느낌이었어요. 아예 그냥 약간 다른 공간의 느낌? 대체 이게 뭔 상황이지? 차가 저렇게 다니는데 휴게소는 왜 이런 거야 하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돌비한테 문자 보낼 생각도 못하고 전 차로 와가지고 이제 그 휴게소를 나가게 돼요. 돌비랑 거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것도 순간 잊고 그냥 나와버린 거죠. 너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이제 차가 많은데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그렇게 저는 휴게소를 빠져나와가지고 고속도로로 올라와서 다시 달리고 있었어요. 고속도로 풍경은 그냥 똑같은 이제 일반 고속도로 느낌이었어요. 차도 많이 다니고 네.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느낌. 아, 이거 이제 잠깐 걸렸었나 보다. 깊게 생각하지 말자 하고 있었거든요. 이상한 일 겪으면 잠깐 생각하고 깊게 생각하는 거 아니다. 그냥 잊으라고 노력하라고 전에 돌비가 저한테 말해줬었거든요. 그렇게 한 5분 달리고 있는데 제 눈앞에 아까 들어갔던 휴게소가 또 나오는 거예요. 막 눈물 날 것 같은 거예요, 갑자기.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고속도로라서 휴게소가 뭐 있고 다 알거든요. 그리고 여자친구한테 가는 길에 휴게소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 그 사람 없던 휴게소가 또 나오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안 들어가고 그냥 그 상태로 지나쳐요, 저는. 이제 운전하면서 뺨도 때리고 정신 차리자 하고 그냥 앞만 보고 운전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앞에 가는 차만 딱 보고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5분 후에 구역에서 또 나오는 거예요. 이때부터 제가 이제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이제. 저는 그렇게 또 지나가고 했는데 한 2-3번을 더 나와요. 똑같은 휴게소가. 정말 그때는 심장 터질 것 같고 막 눈물 나고 그랬어요, 차 안에서.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또 나오면 진정하고 1, 2등 한번 더 들어가보자. 미친 척하고 들어가보자 하고 다시 들어가거든요. 역시나 주차하고 내렸는데 차들은 반 정도 차 있고 휴게소에는 사람이 역시나 아무도 없었어요. 그 시내 코너에 있던 그 무서운 남자는 그대로 꼿꼿이 서 있고 그 식당가 있잖아요, 건물 안에. 이제 그쪽으로도 들어가 봤거든요. 혹시나 사람이 있을 수 있나 싶어서. 뛰어 들어갔는데 식당가에도 손님이 하나도 없고 그냥 손님을 떠나서 사람 한 명이 없었어요, 식당가에도. 편의점 붙어 있는 그쪽에 갔는데 편의점엔 또 직원분이 서 계신 거예요. 그래갖고 뛰어가가지고 갔는데 그 여자 역시 아까 그 남자랑 똑같은 표정으로 시선만 저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 건물에 나와가지고 저는 이제 바닥에 주저앉아서 정신 차리자 하고 심호흡하면서 앉아있는데 그때 돌비 생각이 났어요. 그 폰을 딱 켜서 돌비 카톡을 봤는데 카톡 진짜 몇십 통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갑자기 그 카톡방에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이제 폰 터치가 안 되는 건데 갑자기. 아, 미치겠네 하던 와중에 갑자기 휴게소 입구에 차가 한 대 들어와요. 와, 사람이다 하면서 막 주차하는 그 차로 진짜 미친 듯이 뛰어갔거든요. 그 차 안에는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울면서 눈물 찐ጭ 흘려가면서 저 좀 도와달라고 막 창문 두드렸어요. 근데 그 두 분이 차에서 내리면서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세요? 진정하세요 하고 저한테 말을 하시더라고요. 전 그래서 속으로 살았다 생각했죠, 이제. 아까 그 휴게소 직원들처럼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사람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주저앉으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세워주시더라고요. 아니,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살짝 진정이 돼가지고 얘기를 했죠. 앞뒤 다 자르고 휴게소에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두 분 중에 이제 남자분이 무슨 말 하시냐고, 차가 이렇게 많은데 왜 사람이 없냐고 하면서 뒤를 둘러보시는데 얼굴이 굳어지시는 거예요. 아니, 차가 이렇게 많은데 사람이 왜 없지? 진짜 없네, 건물 안에도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이제 건물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두 분 다. 저도 이제 멀찌감치 뒤따라서 갔죠. 이제 두 분은 먼저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비명을 지르며 뛰어나온 거예요. 저한테 저 여자 사람 맞냐고.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편의점 여정을 보신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스낵 코너 남직원 보고 또 기겁하고 이제 차 쪽으로 뛰어 가시더니 저 놔두고 그냥 가버리시더라고요. 휴게소를 빠져나갔어요, 그분들. 저는 멍하게 이제 나가는 차를 바라보고 있었죠. 이제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아, 이제 평생 일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몇 분 있다가 또 다른 차 한 대가 들어오더라고요. 또 달렸죠, 또. 근데 다른 차가 아니라 아까 나간 그 커플인 거예요. 이제 그 두 사람은 저를 보고 기겁하고, 저도 그 두 분 보고 기겁하고, 그 차는 이제 안 내리고 그대로 이제 휴게소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또 5분 있다가 들어오고 나가서 또 들어오고 이러는 거예요. 한 3번 하더니 주차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가가지고 내려보시라고 두 분 다 내리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같은 휴게소 계속 나오지 않냐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맞대요. 5분 정도 달리니까 또 나와서 들어왔는데 계속 제가 서 있으니까 그냥 나간 거예요, 무서워서. 그분들은 제가 봤을 때 제가 귀신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주차를 한 거래요, 그 사람들도. 저희는 이제 사태가 심상치 않다 이렇게 느끼고 이제 3명이니까 휴게소 주위를 이제 다시 훑어봤거든요. 샅샅이 뒤졌죠. 작은 편이 아니고 큰 편이라 가지고 진짜 건물 뒤부터 휴게소에 주유소 있잖아요. 그쪽까지 진짜 하나하나 다 뒤졌거든요. 근데 진짜 그 이상한 직원 2명 빼고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남자분, 여자분 2분 중에 이제 여자분은 이제 울기 시작하고 남자분은 여자분 달랠 정신도 없는 거죠, 자기도. 어쩔 줄 몰라 하고 둘 다. 근데 이상하게 저는 점점 좀 침착해져 가는 기분? 점점 안정이 돼가고 있었어요, 살짝. 저는 내라도 이제 진정을 하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붙이려는데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두 분께 이제 물어봤죠. 혹시 두 분 여기 오기 전에 졸음쉼터 갔었었냐고. 갔다는 거예요, 그 두 분 다. 그래서 혹시 거기 어떤 여자 없었냐고. 아니나 다를까 화장실 앞에 서 있었대요, 여자가. 계속 웃기만 하고 자기들 쳐다보길래 기분 나빠서 왔다고. 이제 그때 느꼈죠. 아, 그 여자구나. 지금 이분들하고 내하고 동시에 씌인 거구나. 근데 어떻게 똑같은 현상으로 이렇게 씌일 수가 있지? 이럴 수 있는 건가 싶었죠, 이제. 그 말 듣고 망연자실한 상태로 있었죠, 이제. 진짜 그 순간에 돌비라도 있었으면 답이라도 나올 텐데. 이제 미치겠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일행 중에 남자분이 제 어깨를 탁 잡더니 보니까 거의 반쯤 정신 나간 얼굴이더라고요. 그 얼굴로 저보고 저기 주차장 보셨어요? 주차장? 이러는 거예요. 진짜 그 남자분은 덜덜덜 떨고 있고 여자분은 진짜 막 울고 있고 주차장에 뭐 있어요? 하고 주차장을 봤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는 정신이 없어서 못 봤던 건지 아니면은 저한테는 안 보였던 건지 모르겠는데 주차장을 보니까 차가 반쯤 차 있었다 했잖아요. 그 차 안에 사람이 전부 타고 있는 거예요. 그 직원들처럼 이제 입은 웃고 눈은 크게 뜬 상태로 체감상 한 몇백 명 정도가 차 안에 타서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진짜 그 상태로 얼어붙었거든요. 수백 명이 저를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순간에 갑자기 제가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딱 보니까 돌비예요. 그때는 터치도 됐어가지고 받자마자 진짜 또 앞뒤 다 자르고 돌비야 내 좀 살려주라. 진짜 죽을 것 같다 지금 하면서 막 울먹거리면서 소리 질렀죠. 그러니까 돌비가 갑자기 형님 스피커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이러니까 스피커폰 빨리 이러면서 소리 지른 거예요. 그래서 스피커폰 눌렀죠. 갑자기 야 너 지금 왜 거기 붙어있냐 이러면서 계속 미친 듯이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한숨을 쉬면서 미치겠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돌비가 저보고 형님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요. 정신 절대 놓으면 안 됩니다. 정신줄 잡고 계세요. 그리고 전화 끊지 말고 계속 스피커폰 해놔요 이러는 거예요. 전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로 스피커폰 해놓고 그냥 서 있기만 했어요. 폰에서는 돌비의 욕설이 난무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잘 들어보니까 솔직히 잘 안 들렸어요. 이게 정신이 없다 보니까 무슨 말 하는지도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돌비가 하는 말이, 형님 지금 저 휴게소 다 와가거든요. 근데 저 잠깐 급해가지고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졸음 쉼터 왔는데 하면서 말끝이 흐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뭐야, 잠깐만 형님 이러면서 저거네 이러는 거예요. 저거짓이네 저거짓 이러면서 갑자기 저거짓 맞지? 이러면서 돌비가 누구랑 대화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형님 잠깐 끊습니다 하고 끊는 거예요. 그대로 저는 또 주저앉아가지고 바닥만 보고 있었죠. 옆에선 두 분 거의 다 미쳐가고 있고, 저도 돌비 전화 받고 끊다가 이제 저도 미칠 지경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전화가 또 울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저앉아 있었는데 전화가 오길래 통화 버튼을 누르면서 벌떡 일어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돌비야 하고 소리쳤어요. 제가 그 순간에 이제 돌비야 하고 외치는 순간에 제 눈앞에 시야가 졸음 쉼터였어요. 휴게소가 아니라 졸음 쉼터였던 거예요. 그 순간 보니까 저는 차 밖에서 폰 들고 담배 들고 서 있었고, 차 문은 열려 있었고, 그리고 폰을 이렇게 봤는데 시간을 보니까 출발하고 나서 한 15분 정도 지난 상태였고, 그 말인즉슨 저는 졸음 쉼터에 들어간 지 제가 대충 계산해봤을 때 5분 정도밖에 안 됐고, 도착하자마자 이제 화장실 앞에 그 여자를 보고 담배 피던 그 상황인 거예요. 딱 지금 그 상황이. 정신을 차리고 막 이제 머리 흔들면서 정신 차리자 하고 막 주위를 봤는데, 그 화장실 쪽에 돌비가 허공에 대고 막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한숨을 푹 쉬더니 저한테 오더니, 형님 괜찮아요? 정신 차려, 정신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비야, 니 여기 왜 있냐? 그리고 나는 여기 왜 있고? 하니까 주위를 둘러봤는데 저랑 휴게소에 있던 그 두 명이 차에서 내린 상태로 멍하게 앞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돌비가 이제 그 두 명한테 가가지고 욕을 하더니 또 뺨을 한 대씩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꺼지라고 이러면서 소리치니까 그 두 분이 갑자기 막 소리 지르면서 주저앉더니 주위를 막 두리번 거예요. 그러다가 둘이 이제 무슨 일이냐고 여기 어디냐고 막 서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괜찮아요 하고 물어봤죠 이제. 그 남자분이 휴게소에 있지 않았어요 우리? 이러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아직까지. 그러니까 제가 돌비를 쓱 쳐다보니까 돌비가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 있고, 그 남자 보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이제. 아무것도 묻지 말고 그냥 가시라고. 이제 괜찮을 거니까 아무 일 없을 거니까 그냥 묻지 말고 어서 출발하세요. 이렇게 했죠 제가. 설득을 시켜서 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돌비한테 가서, 돌비야 지금 이거 무슨 상황이냐, 넌 여기 왜 있고 아까는 전화는 뭐였으며 하면서 다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돌비가 하는 말이, 형님 저 형님이랑 만나기랑 휴게소 여기 졸음 쉼터 지나면 있다고 내비에 뜨더라고요 하면서 이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갑자기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고, 뭐 큰일이 있을 건가 하고 생각하는 와중에 돌비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저 따라다니네 알죠? 이러는 거예요. 얘가 저보고 야 그 형 지금 문제 있다 쉬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 따라다니는 귀신이. 그래서 돌비가 이래서 그 느낌이었구나 하고 저한테 바로 전화를 한 거죠. 근데 전화는 했는데 제가 통화를 버튼을 눌렀는데 아무 말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느낌이 이거 큰일 났다 이런 느낌이 들었답니다 자기는. 근데 제가 분명히 소리치면서 말했는데 통화를 했는데 제가 아무 말이 없었대요. 그래서 심각하다, 이 형 귀신 지금 제대로 붙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그런 생각을 드는 와중에 자기가 화장실이 너무 급했다는 거예요. 제가 위험한 걸 느꼈는데 화장실 가고 싶어서 지가 죽겠다 싶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비가 하는 말이,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졸음 쉼터로 들어왔는데 저하고 아까 그 사람들이 서서 멍하게 초점 다 풀려있고 불러도 대답 없고, 그래서 쎄서 보니까 아까 그 여자가 화장실 앞에서 웃으면서 서 있고, 돌비 시점에서 저희를 봤을 때는 셋 다 지금 이제 홀리고 있는 상태였다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쫓아보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돌비가 갑자기 아무도 없는 자기 옆을 보면서 간 거 맞지?
하다 만에 갑자기 형님 간 거 맞대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또 말했죠. 너 또 걔 데리고 왔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에이 형님 얘 알지 않습니까? 절대 안 떨어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아까 그 여자 귀신 저보다 얘 보고 도망간 것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붙어 다니는 그 군인 귀신이 힘이 좀 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걔 보고 도망을 갔다니까. 그러고 나서 돌비가 이제 저한테 말해주는 게 형님 좀 이상하다 싶은 사람 눈은 오래 쳐다보지 마세요. 전에도 그렇고 형님 좀 힘들 때 좀 잘 홀리시는 것 같은데 조심하라고. 절대 눈 오래 마주치고 있지 말라고. 그래 알겠다 하고 돌비랑 저는 이제 그 자리에서 한 20-30분 대화하다가 한 이틀 뒤에 다시 보자 하고 이제 각자의 길을 갔죠. 이제 저 거기서 나와서 달리고 있는데 그 문제의 휴게소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괜찮겠지 하고 들어가 봤죠. 사람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이제. 안심하고 고도가 하나 사서 출발했죠 이제 여자친구 만나러. 무서운 와중에 그건 좀 맛있더라고요 또. 근데 이상하게 여자친구가 만나서 저를 보자마자 하는 말이 무슨 일 없었나 이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여자친구 오늘 꿈을 꿨는데 저랑 만나는 딱 그 장면이 들어요. 제가 갑자기 자기한테 웃으면서 안녕 하더니 갑자기 자기를 가운데 두고 주위를 뺑글뺑글 돈더랍니다. 원을 그리면서 계속 돌았대요 자기를. 저희 여자친구 이름 부르면서 왜 나 같은 자리만 나와 이상해 좀 도와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꿈에서 깼는데 자기 너무 찝찝하더래요. 그러고 나서 꿈에서 깨서 시간을 보니까 만나기로 한 시간보다 한 1시간쯤 전이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얼추 제가 그 일을 겪고 있었던 시간이랑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있었던 일을 말해주니까 일단 너무 소름이 돋고 무서운 거예요. 꿈이랑 뭐 똑같진 않지만 살짝 비슷한 걸 일이 겪고 왔으니까.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무서운 상태로 저희는 고기를 먹으러 갔죠. 여러분 무서울 땐 고기 앞으로 가세요. 싹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를 구해줬던 돌비를 한 이틀 뒤에 만났어요. 그때 있었던 얘기를 하다가 돌비가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님 거기 한번 가볼래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나 미쳤나 2번 다시 안 갈 거다. 또 홀리면 어쩌라고 했는데 에이 제가 옆에 있는데 뭐 걱정이냐고 홀 일이 없다고. 말 들으니까 또 뭐가 괜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그 졸음 쉼터에 다시 한번 가보게 되거든요. 그렇게 운전해서 가는데 졸음 쉼터가 다가오니까 이제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 옆에 돌비가 있어가지고 걱정은 좀 덜 했는데 그냥 약간 긴장은 좀 됐죠. 눈앞에 보이길래 들어가서 차를 딱 주차시키고 내렸죠. 근데 들어가서 내렸는데 저희 눈앞에 보이는 광경이 어떤 아저씨가 차에서 내려서 허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돌비가 갑자기 내려가지고 뭐야 이것도 이러면서 놀래서 뛰어가더니 아저씨를 막 흔들어요. 근데 아저씨는 그대로 허공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비 특유의 깨우기 스킬인 초면에도 뺨 때리기를 한번 하거든요. 그 아저씨가 갑자기 흠칫하더니 주저앉으시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딱 하면서 소리 치더니 갑자기 차 시동 걸고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비야 저 아저씨 지금 혹시 홀린 거냐 물어보니까 그렇대요. 근데 그 여자 안 보이는데 뭐지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여기 진짜 큰일 날 장소네 이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같이 이제 담배를 피면서 거기 이제 빠져나왔거든요. 근데 나오는 길에 백 밀어보니까 그 여자 서 있는 거예요. 그때는 웃는 게 아니라 정색을 하고 딱 서서 저희 쪽을 쫙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돌비가 옆에서 형님 보지 마요. 앞에 봐요 앞에. 무시해요 그냥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냥 거길 빠져나갔죠 저희는. 그냥 제 느낌상 한 번씩 그쪽에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는 저는 절대로 거기는 가지 않을 생각이에요. 여자친구 만나러 갈 때는 무조건 거기를 지나가긴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냥 지나칠 생각이에요. 이제 돌비가 저한테 말하기를 형님 따라가진 않을 거라고. 제 저기 묶여 있을 거니까 걱정 말라고. 그냥 거기 안 가면 형님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지나갔거든요. 근데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거기는.
그 이제 돌비 친구가 이제 완전히 한국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 가끔 만날 것 같긴 하거든요, 이제.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 옆에 귀신 친구 있잖아요. 군인 네. 귀신 친구. 붙어 있을 지 한 10년 넘었거든요, 지금. 들어보니까 이제 그 귀신도 오락가락 하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돌비를 해하려고 돌비 옆에 붙었었는데 가만히 계속 지나다 보니까 점점 그런 의도가 안 보인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외국에 있을 때부터. 가끔 이제 만날 거니까 이 친구 얘기는 또 재밌는 거 있으면 또 많이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긴 하거든요, 지금. 근데 아, 어딘지요? 그냥 큰 지역만이라도 이렇게 어디 지역에 있는 길이다 이렇게만이라도 알 수 있나요? 졸음쉼터? 저희가 경상도인데 제가 지역을 말씀드리면 이게 졸업쉼터가 몇 개 없어요. 진짜 몇 개 없어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네네네. 여자친구 지역으로 가는데 네. 졸업쉼터가 2개 있어요. 그리고 그냥 그 지역 자체에서 졸업쉼터가 그냥 없습니다. 많이. 그래서 아마 바로 아실 수도 있어서 그쪽 지역으로 가서 졸업쉼터 찾으면 몇 개 안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뭐 어찌야 됐건 이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뭐 거기 가가지고 모두가 홀리고 모두가 귀신을 보면 그거는 뉴스에 나오고 해외 토픽감이죠. 예. 그쵸. 근데 그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드랍더기리님께서 그런 타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제가 네, 진짜 저번에 그 귀신 부리는 친구랑 포장마차에서 제가 홀린 적 있었잖아요. 그때도 한번 그랬고 그때도 좀 힘든 상황이었고. 맞아요. 그리고 귀정님들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귀신 볼 사람들은 어딜 가든 봐요. 어딜 가든 홀리고 안 볼 사람은 어딜 가든 그냥 잠만 와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드랍더기리님께서는 그래도 혹시나 영감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 가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보니까 어떻게 좀 말씀을 피하신 것 같아요. 맞죠? 그쵸. 아무 네. 그 돌비 그 친구도 그 귀신 부르던 그 친구도 웬만하면 말 안 하는 게 좋을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드랍더기리님께서 이야기 들려주셨는데 정말 소름 끼치게 홀렸던 이야기예요. 근데 이 홀린 이야기 같은 경우는 공감을 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사실. 홀려 본 그쵸. 사람들만 아니까. 진짜 어디 가서 말도 못 합니다. 그치? 오늘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 들려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세상에는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겪지 않았으면 그냥 그러려니 넘기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막 졸음쉼터에 자주 가는데 저 어떡해요 막 이러신 분들 거기 가가지고 귀신 보신 적이 없죠. 예, 잠 그냥 잘 주무셨을 거예요. 아마도 그런 분들은 계속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에피소드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드문님께서는 예술 쪽,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무용 쪽을 하셨대요. 남자분이신데. 그러면서 또 예술계통 쪽에서는 좀 무서운 그런 경험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위드문님.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위드문님 오늘 또 이렇게 용기 내서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간단하게 한번 어떤 이야기인지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교 때 이제 제가 콩쿨 준비를 하면서 이제 새벽에 연습하면서 겪었던 약간 조금 이상한 이야기. 처음에는 제가 조금, 일도 많이 하고 해서 좀 심적으로 좀 안 좋나 싶어서 그랬는데 저 말고도 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얘기랑 이제
또 훗날 조금 지나서 제자한테 뭐 가르쳐 주다가 뭐 휴대폰에 찍힌 소리 그런 오. 얘기입니다. 야, 그러면 이제 무용 쪽을 하셨던 게 맞나요? 네, 전공은 현대무용을 했고요. 야, 멋있는데 그거. 예. 뭐 안으로 보면 뭐 멋있지는 않습니다. 아, 멋있진 않나요? 네, 아, 그래도 불쌍하죠. 네. 아, 불쌍한가요? 예. 아, 그러면 위드무님 바로 한번 그때 이 당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네, 기릿이요. Let's get it. 우선 저는 뭐 영안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가위도 안 눌리고. 그런데 우선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방금 전에 꿈 얘기도 하셨는데 꿈이 좀 잘 맞는 편이라서 네. 꿈에서 좀 약간 소름 끼치는 얘기가 있어서 그 얘기를 간단하게 에피타이저로 또 얘기를 해주고 바로 네.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처음 꿈은 짧아요. 굉장히 짧은데 제가 입시 결과 발표가 나는 날 이제 꿈을 꾸게 되는데 뭐 꼭 영화의 이제 앵글처럼 처음에 칼을 보여주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과도였어요. 작은 칼이었는데 칼에서 이제 앵글이 넓어지더니 제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너무 재밌게 웃고 있는 거예요. 너무 즐거워하면서 막 웃고 있더니 갑자기 더 넓어져요. 더 넓어지니까 제 전신이 보이는데 사람 머리를 이렇게 잡고 이제 해하고 있더라고요. 어이구. 예. 해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더 앵글이 넓어졌는데 전체 화면이 보이는데 산처럼 사람을 쌓아놓고 그 위에서 제가 그렇게 사람을 해하고 밑으로 던지고 웃으면서 그렇게 예. 기분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온몸은 이제 칠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깼는데 결과 발표가 나는 날인데 너무 찝찝하다 아닙니까? 그래갖고 아유 어쩌지 이 꿈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래갖고 엄마한테 했어요. 엄마 나 이상한 꿈 꿨다. 엄마는 대반 꿈 얘기 하지 마라. 12시 넘을 때까지는 꿈 얘기 하면 안 된다 이러더라고요. 예. 알았다 하고 이제 가서 보니까 합격이에요. 합격인데 실기 수석으로 합격을 한 거예요. 야. 이제 제가 했던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경쟁자였던 거죠. 맞아요. 이게 그 사람 죽이는 꿈이 오히려 좋은 거라 그랬거든요. 네네. 예. 어릴 때라 가지고 그런 거 자체는 이제 그냥 무서울 뿐이지 무서운 꿈이죠 저한테는.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을 입학을 합니다. 입학을 해가지고 또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 꿈을 꾸는데 그 한 번의 꿈이 또 어떤 버스 앞에서 제가 막 진짜 배가 찢어져라 웃고 있는 거예요. 막 진짜 땅을 치고 막 나뒹굴고 이러면서 막 웃고 있어. 숨이 넘어갈 정도로 막 웃더니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쓰러지고 그대로 꿈이 끝났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느낌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해갖고 네. 그때 할머니가 좀 아프셨어요. 아프셔가지고 일요일이기도 하고 할머니는 한번 뵈러 가야겠다 그 생각에 이제 여자친구한테는 오늘은 못 본다 이랬더니 여자친구가 어디 가는데 이러더라고요. 인천에 할머니 뵈러 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나도 따라갈란다 이러더라고요. 가자. 그래. 그래가지고 그 부평 쪽에 보면은 그 큰 묘지가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1년 전에 돌아가신 작은아버지가 거기 가족묘인데 거기에 묻혀 계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거기 가서 이제 할머니 좀 안 아프게 해달라. 뭐 그렇게 뭐 절도 하고 꽃도 심어놓고 이래 얘기를 하고 넘어오는데 할머니한테 전화를 하니까 할아버지가 받더라고요.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짜고 갈 거면 오고 아니면은 그냥 집에 가라 이러더라고요. 네. 얼굴만 좀 뵙고 가겠다. 근데 안 된다. 오지 마라 이러더라고요. 그냥 잘 거면 가고 내일 수업 있어 안 된다. 우선은 그럼 내일 수업 끝나고 가겠다. 그렇게 하고 여자친구랑 이제 넘어가는 길에 갑자기 여자친구가 이틀 전에 산 신발인데 줄이 타닥하고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예. 샌달이었는데
이건 일요일이고 그 밑에 구두방도 안 열었고 어쩌지 하다가 슬리퍼를 하나 사가지고 한 2시간 돌아다닌 것 같아요. 그 근처에서. 그래갖고 슬리퍼를 하나 사가지고 돌아와서 자고 났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레슨을 들어갔다가 딱 레슨 끝나고 나오니까 부재중 전화가 한 50통이 와 있더라고요. 예.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그 길로 이제 인천으로 가가지고 이제 상을 치르죠. 상을 예. 치르고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눈물도 안 나는 상황에 이제 마지막 날 됐는데 이제 운구차에다가 이제 관을 싣는다 아닙니까? 예. 관을 씌울 때 그 싣는 곳이 이제 버스였어요. 버스 앞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갑자기 오만 감정이 다 드는 거죠. 저한테. 예. 막 이 감정 저 감정 막 화도 나고 갑자기 억울하기도 하고 막 슬프고 막. 그래서 그 앞에서 진짜 나뒹굴면서 꺽꺽거리면서 울었거든요. 예. 엄마 아빠도 그러고 자가 와 저렇게까지 울지 이런 표정으로 보고 이제 나도 울면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울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장면이 꿈에 나왔던 장면이고요. 아. 그게 웃는 게 아니었던 거죠. 예. 그렇게 겪고 나니까 할머니가 이제 제 어머니 꿈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제 제가 경찰서로 가거나 아니면 뭐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이럴 때마다 할머니가 이제 꿈에 나오신다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대학교 1학년 시절이 끝나고 3학년 이제 본격적인 첫 번째 얘기가 시작되는데 예. 이 얘기는 이제 저희 학교를 먼저 좀 소개를 대략적으로 이제 안 밝히고 설명을 좀 하자면은 서울 중간쯤에 있고 학교 부지가 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산을 깎아서 이제 지어진 곳이라서 체육관이었는데 체육관이 이제 정문에 1층으로 들어가면은 배구장이 있고 지하 1층과 2층이 뭐 학과 사무실, 뭐 기계체조장, 뭐 유도장 뭐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공간이었고 예. 그 밑에 2개 층, 3, 4층이 지하 3, 4층이 무용실이었어요. 그러니까 통으로 원래는 거기가 수영장을 만들려고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반으로 쪼개갖고 현대무용실, 발레실 이렇게 해서 거의 한 200몇 평 됐던 것 같아요. 한 공간에. 엄청 컸는데 거기가 이제 지하 4층인데 지하 3층에 후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을 이제 비탈지어서 이제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까 이제 정문하고 후문하고 한 층수가 한 3개 정도 나는데 후문은 항상 잠가놔서 뭐 항상 정문으로 드나들어야 돼서 이제 학교가 좀 그 건물이 한 1970년대 초에 지어진 건물이라 예.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옛날 건물 보면은 계단이 좀 넓고 큰데 층고가 높다 보니까 한참 내려갔는데 반층 내려간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지하 4층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지하 3층에서부터 이제 창문이 있어요. 짧게난 창문인데 까치발을 들면 이렇게 한 중간쯤에 보여요. 홀이 뻥 뚫려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밑에 층까지 들어갔는데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들어가서 불을 켜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안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날 이제 수업이 꽉 차 있고 연습도 많고 이래서 제가 연습을 못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새벽에 저 혼자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너무 무서워 이제 소주 한 병을 먹고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불을 켜는데 처음 이제 들어가면은 출입구가 굉장히 두꺼운 철문이에요. 철문을 이제 열고 들어가면 계단이 우선 있거든요. 한 4계단 정도. 4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이 있는 이유가 그만큼 공간을 띄워놔야지 사람이 안 다쳐요. 점프를 뛰거나 이랬을 때. 네. 그래서 공간 밑에 텅텅 비어있는 공간인데 그 옆쪽에 왼쪽에 음향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배전함이 따로 있어요. 그 배전함에 올리면은 한 30분 정도 있어야지 불이 들어와요. 밑에서 불을 비추면 위에 이제 반사판으로 해가지고 이제 서서히 밝아지는 그런 원리인데 네. 원체 공간이 넓다 보니까 혼자 있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머지 지금 이제 제가 그려놓은 그 공간 빼고는 전부 다 유리 그 거울로 다 돼 있거든요. 3면이.
전체 거울로 다 돼 있어서 혼자 들어가면 굉장히 무서워요. 지하 4층이고 이러니까 들어가가지고 우선은 이제 들어왔으니까 연습 좀 하자 이래가지고 음향실을 쓰지를 못해요. 안에 막 인형 같은 거랑 소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그래서 따로 카세트 테이프를 그렇게 놔뒀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콩쿨 나가려고 했던 콩쿨이 굉장히 좀 권위 있는 콩쿨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라면은 무조건 나가야 되는 그런 콩쿨인데 군면제가 달려있는 콩쿨이었어요. 네. 예술공익이라고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2년간 공연을 하는 걸로 대체를 하는 그런 혜택을 주는 콩쿨이었는데 1등만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연습하려고 제가 원래 어깨까지 오는 장발을 삭발을 했어요. 우와. 컨셉을 만든다고. 예. 삭발하고 뭐 스크래치도 내고 그리고 뭐 컨셉을 만들어서 했는데 제가 그 작품 내용이 낙태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아, 예. 예, 조금 이제 그때는 좀 그렇게 좀 자극적이어야지 사람들이 이제 봐주니까 네. 그런 내용이었는데 처음에 막 심장 소리가 들리다가 막 이렇게 춤을 춰서 뭐 고조로 올라갔을 때 클라이막스쯤에 막 기계음부터 해서 막 쳐대는 음악들인데 네. 그거를 막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뭐 정신없이 연습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발레실에 아무도 없는데 저 발레실로 연결되는 출입구가 있거든요. 네. 발레실에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그 음악에 섞여서 어떤 음이 들리는 거예요. 노래가 같은 게 들리길래 이게 뭔 노래지 싶어갖고 카세트를 빨리 가서 껐어요. 끄니까 이제 반박자 느리게 저기서 탁 끄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잘못 들었나 싶어갖고 이제 저 출입구를 열었어요. 발레실 출입구를 이렇게 열어서 딱 보니까 바로 앞에 반대로 이제 데카코마니처럼 생겼거든요. 네. 똑같이 앞에 음향실에서 빨간 불이 딱 들어와 있고 깜깜한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싶어서 잘못 들었나 그러고 다시 연습을 했어요. 막 연습 막 하고 있는데 또 그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사람이 이제 멈추고 집중해서 들어보니까 그게 돈키호테라는 공연의 남자 솔로 부분이더라고요. 오, 예. 따다단 따다단 따다다단 따다다단 치는 음악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와 이거 너무 무서운데 싶어갖고 그거 다시 껐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반박자 느리게 끄더라고요. 혼자 앉아서 이제 그 음향실 앞에 소파가 있는데 그 소파에 앉아서 맞은편 거울을 보고 있었어요. 멍을 때리면서 예.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근데 거울에 비치면은 그 위에 있는 제 머리 위에 있는 창문이 보여요. 근데 그 환풍기 위에 보면 창문이 이렇게 딱딱딱 있는데 그 창문에 그게 불투명 유리였거든요. 근데 뭐가 빠르게 싹 지나가요. 사람 같은 게 지나가요. 어깨선에서부터 약간 흉상이라고 그러죠. 어깨선부터 머리까지 해서 미끄러지듯이 싹 지나가요. 싹싹싹싹싹 이렇게. 네. 근데 제가 그 밑에 앉아 있는데 발소리가 들려야 되거든요. 발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예. 와, 저거 뭐지? 내가 뭐 잘못 봤나? 근데 희한한 게 그 창문으로 뒤다보려면은 180 정도 되는 사람이 까치발을 들어야지 얼굴 반틈이 보여요. 와, 높네. 키가 2m가 넘는다는 소리죠. 예. 그게 싹 지나가니까 소름이 끼쳐갖고 아이고 나가야겠다. 근데 힘들게 요 소주까지 처먹고 들어왔는데 한 번은 더 하자 연습. 그래 마음을 잡고 연습을 하는데 다음에 소리 들리면 바로 뛰쳐나가겠다 싶어갖고 연습을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소리가 들리길래 빨리 챙겨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저 창문이 발레실 쪽이 또 있거든요. 그 창문에서 제가 발레실 쪽을 봤어요. 창문에서 본 광경인데 거울이 쫙 붙어 있고 거울에는 바라고 해서 잡고 이제 뭐 다리를 찢고 네. 몸 자체를 이제 준비 운동을 하는 그런 그게 달려 있거든. 쇠봉이 달려 있는데
그 쇠봉에 보면은 거울 옆에 모서리 부분, 거울이 연결되는 그 모서리 부분에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네모나게. 그 보면 네모난 부분이 네, 제가 보고 있는 창문의 모습이 거기에 비치는 거예요. 아, 예. 그 비쳤는데 그 위치에 발이 있는 거예요. 잘못 봤나 싶었는데 제가 그때 시력이 1.5 정도 됐는데 저기 왜 발이 있지? 저 공간이 한 1m 한 10 정도 되는 공간 위에 이제 발이 떠 있었던 거죠. 예. 거기서 앙트르샤라고 다리를 공중에서 2번 교차해서 착지를 하고 다시 뛰는 점프들이 있는데 발에서 무릎까지의 형상이 계속 거기서 점프를 뛰고 있는 거예요. 우와. 다리를 막 교차를 하면서 막 점프를 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착지를 하면은 이제 플리에라고 해서 이제 다리를 구부렸다가 다시 튀어 올라야 되는데 그런 행동이 없이 그냥 통통 튀듯이 계속 올라가고만 있는 거예요. 우와, 너무 무섭다 싶어갖고 미친 듯이 올라갔죠. 그 높은 계단을 한 10초도 안 돼서 올라가 도망갔던 것 같아요. 도망가가 이제 집에 가고 와, 이건 도저히 못 참겠다 해갖고 얼큰하게 취하고 잠을 자고 다음날 이제 레슨이 있어가지고 수업은 없는데 이제 무용단 레슨이 있어서 이제 들어갔죠. 들어가서 예. 멍 때리고 그대로 이제 레슨을 진행을 하고 어제 봤던 게 너무 기억이 많이 나니까 레슨 끝나고 나서 이제 선배가 이제 학생들 수업이 있어서 그 똑같은 첫 번째 그 홀에서 수업을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형님, 네, 어제 이런 걸 봤다. 와, 무서 죽겠더라. 이러니까 그 형님이 하는 소리가 그 형님을 봤는갑네. 네가 이러더라고요. 그래, 누군데요? 이러니까 얼마 전에 네가 같이 내랑 공연했던 게 추모 공연이다. 그 공연에 니도 출연했는데 그게 뭐 때문에 생긴지 모르지? 이러더라고요. 네, 모릅니다. 이러니까 그 원래 선배들 중에 발레 하던 형이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꽤나 유명한 형이었어요. 굉장히 잘하기로 유명하고 열심히 하기로 유명하고 차세대 스타였는데 그 형이 제가 나가려고 하던 콩쿠르에 그 군면제 콩쿠르에 네. 대상을 탄 거예요. 열심히 해서 대상을 타서 자기가 이제 병무청에 이제 신고를 하고 나오는 길에 횡단보도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형이 이제 매번 그렇게 이 시즌만 되면 나온대요. 그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 하더라고요. 선배들은 거진 다 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슬프잖아요. 그 형이 이제서야 이제 뭐 21, 셋넷 됐나 그 시기에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그 추모 공연을 제가 해놓고도 몰랐던 거죠. 네. 뭐 때문에 이 추모 공연을 하는지. 그런 이제 라인을 알게 됐던 거고. 그 얘기를 하고 나서 형님은 이제 그거를 했죠. 이틀 동안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게 이틀 동안에 벌어진 일. 그 형님이 그리고 이제 뒤에 애들 수업을 하는데 이제 첫 번째 그 사진의 그 그림에서 출입구 반대편이 이제 거울이 이제 살짝 사선으로 깨져 있어요. 네. 그게 깨져 있으니까 한쪽 면이 약간 틀어져서 그 소파 부분에 제가 앉아 있었는데 그 소파 옆부분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 오른발과 이제 옆에 부분이 보이는데 그 형은 막 이래서 이제 수업을 하다가 소리를 갑자기 막 지르는 거예요. 네. 이야 이러면서 그러고 와 형님 뭐하랍니까 이러니까 그 방금 전에 뭐 그 돌비 안 왔나 이러는 거야. 아무도 안 한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와갖고 하는 소리가 방금 전에 이제 좀 늦게 오는 여자애가 있었는데 그 여자애가 초록색 저지를 입고 밑에 타이즈를 입고 그리고 머리가 물에 젖어서 고개를 숙인 채 들어와가지고 이쪽을 보더니 뒤를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인사를 하더라. 그러더니 네 옆에 앉더라. 그 깨진 거울 속에 네. 앉더니 갑자기 다리를 이렇게 발바닥을 마주하고 다리를 양옆으로 벌려서 막 위아래로 흔들더래요.
팔랑팔랑. 그러더니 갑자기 그게 너무 빨라지니까 저게 미쳤나 싶어갖고 돌아봤는데 없더랍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내한테 와서 그 설명을 하는데 저는 어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거 못 있겠다, 내가 가야겠다 이러고 나서 올라가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애가 그 형이 설명했던 똑같은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초록색 저지에 타이즈를 입고 가방을 하나 메고 물에 젖어서 밖에 비가 오고 있는 거예요. 예. 몰랐던 거죠. 저 들어올 때만 해도 비가 안 왔는데 그렇게 이틀 동안 그런 소름 끼치는 일을 겪고 저는 군대를 갑니다. 떨어졌어요. 아, 제일 무서운 얘기긴 한데. 네. 그러셨구나. 와, 근데 진짜 소름 돋네요. 그 이야기 자체가 다. 그게 딱 이틀, 뭐, 기껏해봤자 뭐, 한 48시간 안에 일어난 일이니까. 두 번째 얘기는 좀 짧아요. 짧은데, 이거는 좀 소리가 좀 소름 끼쳐서, 오, 아마 소리 좀 못 듣는 분들은 안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나 이런 거 너무 좋아요. 행복하다. 소름 돋고 싶다. 네. 우선, 바야흐로 2011년 10월경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대구에 이제 수업도 하고 학교도 나가고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 자리 잡으려고 내려간 지 한 1, 2년 정도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넘버벌 댄스 팀을 만들어서 이제 애들을 연습시키는 모용실에서 이게 지하 연습실 배경화면으로 보여지는 연습실 비슷한데 연습실에서 일어난 일인데 뭐 밤늦게까지 연습을 해도 별다른 일은 없었어요. 거기서 네네.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자 한 명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제자 한 명이 연락이 와서 선생님 저 졸업을 해야 되는데 졸작을 좀 짜야 된다. 근데 이걸 어떻게 짜야 될지 막막하다.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알았다. 너가 학교 선생님이 우리 학교 선배니까 너가 학교 교수님이 저희 학교 출신이거든요. 예. 그래서 선배니까 성향을 좀 안다 내가. 이런저런 걸로 해서 내가 한번 머리를 좀 짜볼게 내려온나 이랬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대구로 내려오면서 거기 연습실이 비는 시간이 이제 새벽 1시부터만 비어요. 그 전에 이제 비보이 하는 친구들하고 전부 다 거기서 이제 연습을 한 12시까지 연습을 하다가 하니까 1시쯤 비니까 그 친구를 데리러 가서 1시쯤에 들어오는데 거기가 대구에서는 가운데 부분의 지역인데도 유독 그 거리는 사람이 안 다녀요. 한 6시만 넘어가면은 사람도 안 다니고 낙엽이 그렇게 쌓여 있는데도 치우지도 않아요. 그래서 되게 음산하거든요. 그 거리가 음산한데 이제 지하에 들어가요. 되게 오래된 건물이에요. 거기도 한 4, 50년 된 것 같더라고요.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지하에 들어가서 그 친구랑 같이 들어가 이제 앉아서 컨셉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네. 요 친구한테 설명했던 컨셉은 다중인격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이 친구가 뭐 인격체를 여러 가지를 이제 정해놓고 그 중에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지휘자 그리고 어떤 땡깡 부리는 애기형 그런 인격 그리고 하나는 약간 살인마 같은 약간 조현병 있는 그런 약간 정신병이 있는 느낌의 그걸로 이제 클라이막스를 이제 하고 그 다중인격을 가진 사람의 머릿속에 여러 인격들을 표현하는 네. 그런 작품을 구상을 해서 그 친구한테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하는데 얘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찍어라 그랬어요. 휴대폰으로. 네. 근데 홀 자체가 좁다 보니까 앵글이 다 안 잡혀요. 안 잡혀서 이제 얘가 눈앞에 두고 찍는 게 아니라 머리 위로 올려놓고 찍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선으로 가야 되고. 그런데 사선 쪽은 이제 또 표현이 잘 안 되니까 앞에서 찍는데 머리 위쪽에 이렇게 올려놓고
들고 그렇게 이제 찍으면서 제가 앞에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거를 막 설명하고 지나갔어요. 좀 앉아서 덜덜 떨다가 갑자기 이동을 해가지고 저기서는 네. 그냥 세상 편안한 사람처럼 표현을 하고 저 뒤로 빠져서 막 그냥 머리만 흔들고 있다가 이쪽에서는 뭐 청소하는 사람처럼 또 이렇게 또 편안하게 또 굴다가 뭐 이런 걸 이제 커트 해가지고 그 컨셉들을 다 잘라서 찍었거든요. 잘라 찍었는데 막판에 이제 막 그 짜증이 가득한 남자 애기 역할인 그 인격이랑 마지막에 그 조현병, 정신병 있는 그 역할 이 두 개를 또 잘라서 했는데 그걸 찍고 나서 이제 한 카트씩 찍었으니까 찍고 설명을 하고 보면서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시 연습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하다가 이제 애기 있는 그 부분에 그걸 연기하고 표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화면에서 아! 이러는 거예요. 이 소리가 갑자기 들리는 거라고. 둘이 놀라서 이제 얼었죠. 아무도 없는데 새벽 그때 연습 딱 그 동영상을 틀 때쯤이 한 새벽 3시쯤 됐었거든요. 네. 여기는 창문도 없고 바람 소리도 하나 안 들리고 한데 뭐 둘밖에 없는데 뭔 소리지? 그래갖고 다시 한번 들어보자. 선생님 좀 무서워서 못 듣겠어요. 잘못 들었어. 들어보자. 다시 틀었는데 그대로 이러는 거야. 우와 너무 무섭다. 이거 너무 무섭다. 야 어떡하지. 근데 이제 한 카트 남았다. 요것만 딱 하고 그냥 이거는 네가 나중에 지우든지 알아서 하고 마지막 거 보자 이랬는데 그 정신병 연기를 하는 부분에 제가 막 발로 땅을 막 굴리고 막 바닥을 막 계속 굴리고 막 이런 동작들이 많았거든요. 막 승질을 내니까 네.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 안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휴대폰에 갖다 대놓고 소리를 지르는 건데 안에서 나는 건지 이걸 마이크에다 대고 소리를 지르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와 이거 어떡하지 이러는데 둘 다 얼어가지고 그 영화 어스 보면은 이렇게 눈 땡그레 겁먹어가지고 눈물만 질질 흘리는 그런 포스터 있다 아닙니까? 그거처럼 둘이 마주보고 이러고 있었어요. 예. 근데 이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리바이벌 되듯이. 끝나니까 다시 처음부터 그 동영상을 보면 다시 와 이러면서 바로 그 배터리 빼고 바로 도망 나왔죠. 근데 제가 이걸 표현을 지금 잘 못했어요. 이게 못한 거예요? 너무 기괴한데 여자였어요. 여자였어요? 예. 목소리는 여잔데 약간 기괴음이 조금 섞인 듯한 느낌인데 와 그 소리가 진짜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더라고요. 자, 위드맨님, 그러면 어쨌든 좀 리얼을 찾아서 갈 테니까 플러스 옆에 보면 그거 눌러보시고 고양이 얼굴 누르고 한번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와, 이런 느낌이겠구나. 여자 목소리인데 기계음 섞인 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안 들리니까. 근데 너무 무서웠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둘이 뛰쳐나와갖고 걔는 계속 울고 있고 지 휴대폰을 찍어 놓으니까 휴대폰이 꼴도 보기 싫은 거지. 걔는 이제 공연은 잘 했어요. 예. 그걸로 해서 졸업은 잘 했는데 휴대폰을 바꿨다 하더라고요. 와, 이거 진짜, 이거 아까 그 경고하신 게 그냥 경고하신 게 아니었구나. 사실은요, 제가 거의 뒤로 넘어질 뻔했거든요. 위드무님. 저 여태까지 시들무 들으면서
한 번도 요 정도의 넘어짐 현상, 이렇게 몸을 흔드는 현상이 없었거든요. 와, 이거 레전드입니다, 진짜로. 소름 미쳤어요. 예. 와, 나 이런 시험 소리가 삼아 이제 제 제자들한테 이 얘기를 해줬는데 걔네들이 3일 동안 모여서 잤다 하더라고요. 와, 이거는 집에 못 진짜로 가겠다 하더라고. 상상도 못한 소리였어요. 나와봤자 요 정도로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와, 이럴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휴대폰에다 대고 얘기하는 건지 뭐 휴대폰 안에서 얘기하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그 소리만 선명하게 들리고 나머지는 그냥 소음도 안 들렸어요. 그러니까 야. 너무 무섭죠. 야, 위드무님, 많은 또 이제 제자분들이 잠 못 들만 했던 그런 이야기였고, 또 네. 겪으신 게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나 여기까지만 겪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이야기 잘 해주셨고, 그래도 최대한 이렇게 목소리까지, 그 당시의 목소리까지도 이렇게 리얼하게 표현해 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오랜만에 공포라는 걸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드무님,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신이 혼미해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진짜로. 솔직히 진짜 놀랬어요. 저 원래 잘 안 놀래는 사람이기도 한데, 공포게임에서 갑자기 귀신 튀어나와서 놀란 정도로 좀 놀랬거든요, 지금. 지금 정신이 좀 없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만약에 실제로 들었다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좀 한이 되었던 그 분의 영가에 관련된 이야기였지만 이 두 번째는 진짜 소름 돋네요. 훨씬 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 소리 듣고 못 주무시지 마시고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